하나 못 지켰는데 저번 일정 중에 우리 기자 한 분이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순방부터는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기로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이거 제가 뭐 부하들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빼곡하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저번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로 다음부터는 좀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해진 일정도 있는 데다가 어쨌든 상대국 사정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됐다는 점 이해 바라고, 어쨌든 중동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외교의 기반을 정리하는 단계라서 좀 무리하게 다니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행복한 순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BS 이준규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일주일 동안 성경 순방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CBS 이준규입니다. 전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방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순방 크게 중동 3개국 그리고 집수인이 정상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동 3개국 순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UAE 같은 경우는 강훈식 부서실장이 특사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자금 됐었지만 이집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뭐 아이스브레이킹이나 라포 형성의 느낌이 다소 강했다 이렇게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중동의 이제 강호 국가들인데 이번 순방을 이들 국가로 정하신 점이 이제 신정부가 중동 국가의 외교에 어떤 물꼬를 튼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굳이 더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남아공은 G20 회의 때문에 뭐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근데 중동은 어쨌든 우리 외교의 한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은 역시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죠.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관계도 특별하고, 또 방위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무역 투자 각종 분야 협력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들도 발굴하고 기존의 협력 관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기반을 단단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핵심 국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문화일보 안희석 기자님. 대통령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안희석입니다. 오늘 저는 그 대통령께서 중국, 일본, 중국이 이제 각각 회동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여러 나라로부터 중국 경제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 무슨 문제? 중국 경제, 대중국 경제. 중국 경제.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일본의 그 갈등도 네.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저희로서는 이 원전 건조 이슈까지 좀 얽혀 있어서 좀 복잡한 문제 같은데, 혹시 뭐 연내든 아니면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또 대통령께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보관하실지 좀 듣습니다. 제가 뭐 미국 측에도 얘기하는 거고 중국 정부에도 명확하게 얘기한 거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 핵심은 역시 또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시작전 지휘권을 회복하는 문제도 그렇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하는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또는 민간 교류 확대도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한미 간의 동맹에 기초한 그야말로 기존의 군사 동맹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는 경제 동맹, 첨단 기술 동맹으로까지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대륙과 해양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양팔을 동시에 잡아당기는 또는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중지하면서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반도 국가들이 두 가지 길을 갑니다. 크게 융성하거나 아니면 갈갈이 찢겨지거나.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한 위치에 있죠. 지금 우리는 이 격변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축적하고 주체적으로 잘 판단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국익 중심으로 힘들 때 잘 견뎌내고 또 양쪽의 입장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외교 지평이 오히려 확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번 새 정부는 그런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견제 문제는 뭐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중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싶어 하죠. 또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원래 그런 것이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일도 양단식으로 올로와 나식,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중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뭐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크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무리하긴 했는데 중국 총리하고 면담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본 측에도 특별히 요청해서 일본 측과 균형을 맞춰서 또 정상회담도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 두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했고 국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지금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